제가 한 회사를 오래 다녔었거든요. 성과급을 포함하면은 한 9천, 한 1억 연봉 기준으로. 그 안정감이라는 게 굉장히 되게 달콤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직장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것 같지만 3, 4년 뒤에 들어온 후배들이 계속 커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계속 해도 될까? 선뜻 이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힘든 게 상표권에 저촉이 되면 어떻게 하지? 지재권에 저촉이 되면 어떡하지? 저도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쫄지 마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 지금 매출에 만족하세요? 만족할 리가 없죠. 주변에 1억 원 넘는 셀러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것도 있고요. 수십 년 다녔던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단 6개월 만에 훌쩍 넘겨버리시고 퇴사의 꿈을 이뤄 현재는 전업으로 월 매출 5,500만 원을 만들어내고 계신 문현성 멤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까지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다가 11월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12월부터 이제 온라인 셀러로 전업을 하게 된 문현성이라고 합니다. 현성님이 지금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사하신 다음에 전업으로 뛰어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순수익 기준으로 브랜드 위탁을 하면서 직장 월급을 넘어선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8월 말에 강의를 듣고 이제 9월부터 매출이 이제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해서 3월에 이제 정산을 해보니까 그 세금 뗀 월급보다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 위탁을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월급만큼 이제 수익이 발생한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직장 다니면서 사실 이 부업으로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도 직장 다녀봐서 아는데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면 그냥 몸이 녹초가 되잖아요. 근데 퇴근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이 브랜드 위탁에 한 몇 시간 정도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내가 몇 시간 투자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는데 하면 되겠지 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듣고 근데 이제 이 강의에서 좀 특이점이 강의를 제가 8월 말에 듣고 9월부터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 도입돼 가지고 했는데 이제 하루에 몇 개의 상품을 등록하고 그걸 인증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도 모르게 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올리니까 난 또 당연히 올려야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게 한 달 정도 되고 좀 패턴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챌린지 프로그래머가 하면은 수강생들이 수업을 듣고 난 후에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결과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브랜드 위탁은 사실 상품 소싱하고 등록하고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챌린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건데 현성님은 퇴근하고 나서 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와, 하루에 몇 개씩 또 상품 등록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계속 올리잖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이 습관이 브랜드 위탁에서 고성과자, 매출이 높게 나는 되게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챌린지 프로그램 덕분에 이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네네. 현성님은 부업으로 브랜드 위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막막했던 어떤 단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8월 달에 강의 듣고 9월 달 매출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매출이 적으니까 퇴근하고 주문 처리를 해도 CS가 많지도 않았고 주문 처리하는 양도 많지 않았고 그냥 챌린지를 위주로 해서 발생되는 매출에 대한 주문 처리만 하면 됐었는데 10월, 11월, 12월 되니까 그래도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게 주문 처리를 저는 저 혼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2월 달에 매출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 올라갔을 때 아내를 설득했죠. 아내도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나도 곧 이제 전업을 할 테니 여보가 먼저 전업으로 주문 처리를 좀 해다오 부탁을 좀 했죠. 그 다음 년도 1월부터 2월부터 이제 매출이 좀 무상향할 수 있었죠. 현성님은 이제 이게 이 브랜드 위탁이 이제 가능성이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직장을 다니시던 와이프분을 설득해서 주문 처리를 이제 맡겨 주신 건데 또 와이프분의 성격이 또 오케이를 하신 거네요? 아내가 처음에 한 2주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직장생활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당연히 불안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업에서의 일 정도의 성과라면 제가 이제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면 당연히 우상향할 거를 믿고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지금은 집중하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직장 생활에서 받았던 연봉은 대략 얼마 정도였어요? 직장
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연봉 기준으로 한 6천 정도 됐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회사를 오래 다녔었거든요. 좀 오래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포함하면은 한 9천, 한 1억? 연봉 기준으로. 네. 보통은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회사에서 인정도 받을 거고 안주하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그걸 벗어나서 저희가 또 다른 모험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안정감이라는 게 굉장히 되게 달콤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상향하는 저런 목표 지점을 봤던 건 아니고요. 현실에 대한 불만에 대한 이유가 더 크긴 했었어요. 제 나이 또래의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직장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것 같지만 3, 4년 뒤에 들어온 후배들이 계속 커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계속 해도 될까? 이제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때마침 이제 그때 회사가 제가 인천에 살고 있고 회사도 인천에 있거든요. 근데 천안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제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이직을 하면서까지 그 쇼핑몰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도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성님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뭔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열망, 갈망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히 그런 쪽으로만 보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우상향해야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성님 지금은 매출과 순수익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12월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6,200 정도 되고 순수익으로 따지면은 380에서 400 정도? 현재 이 정도 매출도 그냥 적지 않은 매출인데 이 매출을 만들어내기까지 현성님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한테 노하우를 물어보시면 저는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저는 이제 그 강의에서 알려주신 방법을 다 써가지고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강의에서 알려주신 내용을 한 10%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과 강의를 그대로 하시면 매출은 보장이 된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 중에 퀀티티 방식과 퀄리티 방식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높은 마진과 폭발적인 매출은 소수의 퀄리티 제품에서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퀄리티가 아니고 퀀티티 방식으로만 거의 대부분을 진행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에서 리뷰가 많이 달린 상품을 주로 등록을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상품 등록 더 한 거죠. 머니브리지 채널의 무료 강의에서 알려드린 방법 중에 퀄리티와 퀀티티 방식이 있어요. 이 개념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무료 강의를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퀄리티 방식은 말 그대로 상품의 질에 집중하는 거고 퀀티티는 말 그대로 양에 집중하는 겁니다. 퀀티티 방식은 엄청나게 많은 상품을 깔아놓는다 이런 개념인 거고 퀄리티는 내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정석적으로 내가 분석해서 상품을 올려서 소수의 상품으로 대박 상품이 나는 거죠. 현상님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사실은 난이도가 낮고 쉬운 방식을 선택하신 거고 아직 퀄리티 방식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도 이 정도 매출이 나는 거는 정말 축하받으실 일이고요. 아직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을 아직 이제 실행 안 하신 거는 저랑 나중에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제가 이제 코스트코에서 리뷰 많은 상품 말씀드렸었는데 대형 마트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필품, 식품류의 카테고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코스트코에서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가공식품, 식품류의 카테고리를 많이 하셨군요. 현수님, 지금 매출에 만족하세요? 만족할 리가 없죠. 주변에 1억 원 넘는 셀러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것도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라서 지금 매출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도 생활비가 간당간당한 상황이라서 또 앞으로 계속 우상향 하려면 최소 뭐 1억 매출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억 매출이 넘어야 되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매출이 있으실까요? 지금 생각으로는 월 매출 2억으로 시스템화 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다음 단계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월 매출 1억에 마진 10% 이상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브랜드 위탁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처음에 리셀의 한 다른 이름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요. 이거를 어떤 사업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폄하하는 시선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나한테 딱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저항감 때문에 시작을 못 하다가 제가 러닝어넥스에서 오레이즈 강의도 듣고 오레이즈
올해 이제 3천만 원 매출을 내보고 그러고 보니까 러닝 아넥스에서 이런 강의가 런칭이 됐었는데 하면서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아까 현선님께서 2021년도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렇게 뭐 수익이 그렇게 엄청 높거나 좋진 않았던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현선님이 브랜드 위탁을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가족분들이 뭐 반대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제가 21년도에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이제 이런 거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한동안 이제 어떤 매출이라는 걸 경험을 못 해보다가 21년도 말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22년도에 제가 운 좋게 손소독기를 팔게 되거든요. 네, 그걸 사입을 해가지고 그때 그 상품 하나로 1년에 3천만 원 조금 넘게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내 아내가 옆에서 그걸 봤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이 된 거를 저도 경험을 했고 아내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잘만 하면 비전이 있다는 걸 알아서 제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반대하지는 않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는 눈빛으로 항상 바라보기는 했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내가 묵묵하게 성과 빨리 내가지고 그 성과물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없이 이렇게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런 걱정 어린 시선보다는 응원의 시선으로 바뀌는 걸 정말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내가 강의를 안 들었으면 절대 몰랐을 것 같다. 그런 지점이 혹시 있나요? 기술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강의를 3일 해주시잖아요. 첫날은 이제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듣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인드만 하더라도 이 강의 가격은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 위탁이라는 게 다른 브랜드에서 팔고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힘든 게 상표권에 저촉이 되면 어떻게 하지? 지재권에 저촉이 되면 어떡하지? 저도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강의 3일차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쫄지 마라.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라고 해주시는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강의에서 막상 들었어도 이거를 실제로 내용 증명이 오면 허둥지둥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강의에서 만들어주신 단톡방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그 케어받을 때가 있다는 게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선님께서 CS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쫄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게 모든 CS는 내가 거기에 알맞는 지식만 제대로 탑재하고 적용만 하면 사실 그렇게 쫄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직장 다닐 때의 그 월급 명세서를 볼 때와 지금 이 브랜드 위탁을 하면서 이제 매출을 볼 때 그 감정은 사실 어떻게 좀 다를까요? 사실 월급 명세서를 볼 때는 별다른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 올 게 왔구나, 당연한 느낌? 근데 이제 이 브랜드 위탁하면서 생기는 매출, 그다음에 정산할 때는 어쨌든 내 힘으로 번 거니까 비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브랜드 위탁을 하면서 생긴 매출은 현성님이 오롯이 내가 0부터 일궈낸 나의 성과, 이게 확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약간 작은 습관이, 그렇게 주문 들어오면 속으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좀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혹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숙이는 그런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그냥 제 상품을 구매해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느낌. 생각해보면 저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처음에는 제가 내가 잘해서 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수많은 판매자 중에 제 상품을 고르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는데 진짜 한 번은 주문을 다 처리한 다음에 손을 이렇게 딱 붙잡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미치니까 상품 주문 처리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현성님도 좀 비슷하게 느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 위탁을 하면서 가장 크게 좀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고, 물론 이제 중간에 부업을 하기도 했었지만, 부업을 하면서 이제 브랜드 위탁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매출이 더 커지고 수익이 더 커지면 전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회사에 출근하고, 시간이 되면 퇴근하고, 그래서 전업을 하게 되면 되게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11월에 퇴사를 하고 12월에 한 달 동안 집에 있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다르죠. 네, 네. 왜냐하면 직장을 다닐 때는 사실 상사나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1인 셀러가 혼자 집에서 혹은 공유 오피스에서 혼자서 일하다 보면 누가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런칭하면서 옆에서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강의만 제공하고 끝이 아니라 이분들이 성과를 낼 때까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멘토링 시스템도 기획하고 상담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이런 종합적인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훨씬 더 성과가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자꾸 했네요. 자, 죄송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한 40, 50대 남성, 직장인 또는 뭐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걸 병행해야 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을 때 내가 퇴사를 고려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현성님의 본인 경험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 한번 현실적으로 그 기준선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까지 회사를 다니게 됐던 게 제가 회사에 퇴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7월 달이거든요. 그 전에 마음을 먹었을 때 당시에 순이익이 대략 한 7, 800 됐었는데 그 7, 800을 저는 기준으로 삼았었고요. 그 기준이 됐던 이유는 생활비를 제하고 나서 남는 돈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돼서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된 거였죠. 보통은 왜 그 내가 월급 받는 거를 쇼핑몰에서 부업으로 내가 벌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퇴사를 결심한다 이런 거가 많은데 현성님은 좀 약간 다르네요. 그죠? 그 대표님께서 리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연히 이제 대표님 말씀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든든한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거를 또 도전을 하고 싶고 대표님이 다른 강의도 이제 같이 듣고 있는데 최소한의 파이프라인 금액이 이 정도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합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던 거죠. 가장 큰 장점 한 줄 평. 리스크가 없다인 것 같아요. 22년도에 손소독기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그때는 그 제품이 코로나 특수라서 그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시즌 상품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사입을 했는데 안 팔리면 그거 재고잖아요. 그때 손소독기랑 같이 다른 걸 팔아보려고 이제 저렴한 제품들을 조금 사입을 한 게 있었거든요. 재고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40대, 50대가 됐는데 나이가 많은데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물론 이제 그 20, 30대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불리한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브랜드 위탁이라는 게 성과가 조금 뒤에 나오는 수는 있어도 성과가 안 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에서 알려준 대로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매출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문형성 멤버님을 모시고 정말 다양한 인생 스토리와 그리고 지금 퇴사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신지를 이제 되게 다채롭게 들을 수 있었던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성님 아까 다음 목표가 이제 궁극적으로 월 매출 2, 3억을 향해서 지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제가 꼭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